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압구정 주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내용이 과연 내가 신축 후에 몇 평형까지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몇 평형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요. 압구정에 투자하시려는 분들 또한 현재는 몇 평형을 사지만은 나중에 여건이 됐을 때 추가 분담금을 내고 내가 과연 큰 평형을 갈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현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평형 분포도와 나중에 재건축 후에 건설이 될 신축 아파트 평형 분포도를 통해서 과연 내가 신축 아파트를 몇 평형까지 갈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를 보시는 게 압구정 2구역 신현대 아파트 신축 아파트 평형 분포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현재 평형대 비율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나중에 재건축 후에 신축 평형 분포도입니다. 압구정 2구역 신현대 아파트는 현재 세대수는 1924세대인데 이게 재건축 후에 2606세대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임대 아파트 319세대를 빼면은 2287세대가 공급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조합원님들에게 공급될 세대수와 일반 분양을 할 아파트 세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287세대 중에서 조합원님들 1924세대를 먼저 공급을 하고 나머지를 일반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평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는 24평형이 신설이 되죠. 두 세대라서 그렇게 아주 적은 세대수가 공급이 되는데 현재는 없는 세대수죠. 그리고 현재 30평형대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35평형이 있고 39평형이 있는데 재건축 후에도 35평형, 39평형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30평형대가 현재는 872세대가 있고요. 신축 후에 30평형대는 764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30평형대는 현재 평형보다는 나중에 신축 후에 평형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러면은 나머지 평형은 어디로 가는 거냐? 더 작은 데로 가는 거냐? 그건 아니죠. 지금 24평형이 공급 물량이 두 세대밖에 없다 보니까 나머지는 요 위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 40평형대가 재건축 후에 공급이 되는데 44평형과 48평형 두 가지 타입이 공급이 되고요. 세대수는 362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30평형대 조합원님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제 40평형대로 이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50평형대는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50평, 51평, 56평, 57평형에 해가지고 50평형대 통틀어서 662세대가 있고요. 신축 후에는 50평형대는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이 됩니다. 53평형하고 58평형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이 되고요. 세대수는 576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50평형대에서도 30평대와 마찬가지로 세대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현재 662세대인데 나중에 신축 후에 576세대로 오히려 적게 공급이 되죠. 그러면 또 50평형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중에 일부는 이제 40평형대나 30평형대로 작은 평형으로 가는 분들이 있겠고, 일부는 또 60평형대나 70평형대, 80평형대 그 이상으로 상위 평형으로 가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공급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큰 평형 60평형대에서는 60평형대와 61평형대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신축 후에는 조금 평형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63평형과 68평형 두 가지 타입이 공급이 되는데요. 현재 60평형대 세대수는 390세대고요. 재건축 후에 60평형대는 379세대입니다. 그러면 아까 50평형대 이하와는 좀 다르죠. 50평형대 이하, 30평형대, 50평형대는 현재 세대수보다 줄었는데 60평형대에서는 세대수가 신축 평형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없는 60평형대 이상 대형 평형이 이렇게 늘어났네요. 자, 보시면은 76평형이 있고 84평형이 있고 91평형이 있고
125평형이 있는데 요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한번 볼까요? 우선 76평형이 62세대고요. 그리고 84평형이 109세대입니다. 그리고 91평형이 이제 30세대 늘어나고요. 125평형인 가장 큰 평형입니다. 여기는 펜트하우스로 공급이 되는데 6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큰 60평형대 이상 70평형대에서 100평형대까지 늘어나는 세대수가 207세대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현재 60평형대인 390세대 중에서 일부 분들은 더 위평수로 가려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신축 공급되는 379세대 중에서도 또 남는 자리가 생기겠죠. 왜냐면은 여기 60평형대 현재 60평대 있는 분들이 70평대 이상으로 갔으니까 신축 여기는 또 공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또 여기 50평형대에서 이렇게 메꿔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60평형대를 상향을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계산하면은 또 신축 후에 50평형대 남는 자리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또 30평형대에서 또 50평대로 아니면은 또 40평대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평형에 있는 분들이 나도 큰 평형에서 갈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축 아파트 공급을 할 때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데 그 규칙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은 종전 자산가액, 즉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액, 즉 금액이 클수록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축 후에 50평대가 공급이 됐다. 그러면은 현재 30평대 조합원님도 가고 싶고 50평대도 가고 싶고 60평대도 가고 싶을 텐데 1순위는 누가 가져가는 거나 권리가액이 큰 분, 즉 60평형대에 있는 분이 먼저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신축 평형대 분포도를 보면은 위에 있는 50평형대, 60평형대 큰 평형 세대수가 몇 세대고 신축 후에 몇 세대가 공급이 되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신축을 다 위로 갔을 때는 내가 여기를 신청해도 안 되겠구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걸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50평대, 60평대에서는 큰 평형으로 가려는 수요들도 많지만은 많은 분들이 자기 평형 정도면은 된다. 즉 50평대는 난 50평대면은 충분해. 또 60평대는 나는 60평대는 충분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상위 평형을 가고 50평형이나 60평형이나 제자리를 신청했을 때 남는 부분을 이제 30평형대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과연 아무래도 50평이나 60평대보다는 30평대 있는 분들이 30평대 만족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50평대 이상을 또 희망하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대형 평형을 일단 50평대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44평, 48평도 공급을 하지만은 자, 50평 이상을 뚝 잘라 볼게요. 50평 이상을 뚝 잘랐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50평대 이상 세대수가 몇 세대냐? 1052세대입니다. 현재 50평대 이상이 1052세대고요. 신축 후에 50평형대 이상을 볼게요. 50평대 이상은 뭐냐면은 이 50평대 이상 있는 분들이 줄여가질 않고 자기 평형을 가거나 늘려간다고 봤을 때 이 범위 안에는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재건축 후에 50평형대 이상 100평형까지 다 볼게요. 그러면 50평형대 이상이 몇 세대가 공급이 되냐? 1162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50평형대 이상이 1052세대인데 나중에 신축 후에 늘어나는 50평대 이상이 1162세대니까 그 차이가 얼마냐? 플러스 되는 게 110세대가 늘어납니다. 그죠? 110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50평대 이상 현재 조합원님들이 아래로 안 가고 최소 자기 평형이나 위로 갔을 때 다 주고라도 110세대가 남는데, 그러면은 요 30평형대 현재 30평형대 872명 중에 110등 안에 들면은 내가 현재 30평대에서
추가 분담금만 내면은 50평형대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기준은 뭐냐? 30평대 중에서도 권리가액이 큰 어떤 세대가 될 텐데, 예를 들자면은 35평형보다는 39평형이 유리할 테고, 또 로얄층이 좀 비싸니까 저층보다는 중간층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110세대 정도는 30평형대에서도 추가 분담금만 내면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48평형도 있고 44평형도 있고, 여기가 362세대니까 여기서도 최소한 10평 내외는 반 이상은 무조건 평형을 늘려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0평형대에서도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내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쉽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설문조사를 보시면은 50평대나 60평대에서도 작은 평형으로 가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30평형대 소유주분들도 내가 추가 분담금 내고 부담되고 하니까 설계도 잘 나오고 했으니까 30평형대에서 만족하려 하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30평형대 있는 분들이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실제 또 설계가 나와서 세대수를 분석을 해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나중에 신축 후에 50평대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소위 뭐냐, 갈아타기라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30평형대를 팔고 현재 50평형대나 60평형대를 사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어떤 확률에 기대기보다는 내가 현재 가치가 높은 평형으로 갈아탐으로써 나중에 신축 대형 평형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미리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갈아타는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3구역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